여러분, IMF가 대한민국에게는 충격적인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올해 1인당 GDP가 대만한테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2003년에 처음으로 대만의 1인당 GDP를 넘어선 이후로 계속 격차를 벌여왔거든요.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이게 확 좁혀졌습니다. 확 좁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전망이 아니라 현실화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대만 내부에서는요, 한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MF 내에서는요, 올해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가 36,000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36,000달러를 상회할 거다.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34,990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1,000달러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는 34,990달러고 대만은 36,000달러를 상회하니까 말입니다. 야,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35,168달러가 우리 1인당 GDP인데, 이게 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좀 꼬꾸라지면서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2021년은 이게 잠정치예요. 확정치가 아니라. 잠정치가 35,168달러였거든요. 이게 아직 확정치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될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2021년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35,000달러가 돼서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성장을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수도. 그러나 지금까지 전망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만한테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조차도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만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세요. 3년 내리 떨어졌습니다. 3년 내리. 2018년에 33,564달러까지 올라가던 것이 2019년에는요 32,20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2020년에는 31,88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2021년에 이게 올라간 것도 사실은요, 수출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초에는 대만이 대한민국을 추월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이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그죠? 앞으로도 뭐 2023년, 2024년, 2052년 3년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게 굉장히 앞당겨지는 거죠. 너무 빨리 앞당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난 5년간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4% 성장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만은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4%가 성장했지만 대만은 6.28%나 성장했습니다. 6.28%. 게다가 말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성장률이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만은요. 3.11% 성장했어요. 우리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0.9%가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앞으로 쭉쭉쭉 밀고 나갔던 겁니다. 쭉쭉쭉 밀고 나갔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대만한테도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화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대만 정부의 싱크탱크입니다. 이게 한국개발연구원하고 KDI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곳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미 지난해에 2021년에 근소한 차이로 추월했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지금 우리가 35,16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미 작년에 추월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확정치가 나오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이 달라지는 게 아마 우리에게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말입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요. 그야말로 경제에만 올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인했나 하면요. 2016년에 이 차이 총통이 집권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만 이러면요. 그냥 하청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의 하청업체 혹은 미국의 하청업체. 그런데 차이 총통은요. 이때부터 하이테크 아일랜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대만을 하이테크 강국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끌어들여서요. 기업 친화적인 어떤 상황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용수 지원, 전력 지원, 인력 지원까지 그야말로 패키지로 꽁꽁 묶어서 말입니다. 불도자처럼 지원을 해줬어요. 불도자처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대만 기업들도요. 국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국내로. 지금 국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해서 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년 만에 209개의 기업들이 대만으로 다시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자한 돈이 32조에 육박합니다. 32조. 그래서 일자리가 2년 만에 6만 5천 개가 새로 생길 정도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리쇼링이라고 하죠.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대만으로 유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난 10년간 대만은 수출이 말입니다. 100% 증가했습니다. 100%. 그런데 대한민국은 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념 갈등에 계속 싸우느라고 나라가 장난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예, 하이테크 아일랜드, 하이테크 산업, 최첨단 산업을 키우고 있는 대만은요, 예, 기업에게 대한 패키지 지원을 불도저식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하이테크 산업을 보면 대만이 가장 강한 게 파운드리, 예,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여러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요. 예, 올해 보시면 1905억 6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시스템 반도체, 쉽게 말하면 파운드리 반도체는요, 예, 3,51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시장 규모가 2배가량 큽니다. 2배가량. 시장 규모가 2배가량 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지금 1등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시장이 2배가 크니까 예, 지금 대만은 여기에 아주 집중 지원하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 보면 예, 대한민국은 지금 17.3%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UMC라는 회사하고 TSMC라는 회사 두 개를 합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0.1%, 60.1%. 우리는 17.3%고요. 그러니 대만의 어떤 예,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커질 수밖에.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를 참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해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갈라치기에 예, 모든 곳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피를 그야말로 철철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쉽게 예, 회복하기가 참 예,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도체 어떻게 하든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지금 거기에도 곳곳에 대못이 많았어요. 그 대못을 빼는 것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뒤처졌어요. 대만은 말입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예, 미국의 업체, 일본의 업체 이런 업체들하고요. 삼각동맹까지 맺어가면서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에 비하면요. 아주 예, 잽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좌우로 지금 싸운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전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게끔 자국 우선주의를 빨리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3년 넘게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예요. 3년 넘게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대만은 예, 기업이 돌아오면 뭐 모든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원을. 예, 우리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금융도 지원해주고 세제도 지원해주고 용수도 지원해주고 전력도 지원해주고 인력도 지원을 해주는데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 연구원을 획기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지원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장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